슬기로운 서울 생활 나선홍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법률 상담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교통사고 관련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12대 중과실 이거 좀 알아볼까 합니다. 많이들 12대 중과실 하는데 12대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자세한 교통사고 대처법 이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시죠? 정경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항상 그 옆 스튜디오에서 뉴스 준비하다가 옆모습만 뵀었는데 그렇습니까? 앞에서 정면으로 뵈니까 정말 혼남이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교통사고 관련해서 변호사님께 좀 여러 가지 상담을 들어볼 텐데 우선 제가 말씀드린 12대 중과실 이게 우리가 교통사고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12대 중과실 이 안에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있고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뭐가 들어있느냐 12개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웬만한 변호사도 잘 모릅니다. 그래요. 12개 뭐가 있냐 한번 간략하게 한번 이게 사실 12가지를 가지고 몇 달에 걸쳐서 제가 이야기 드리겠지만 오늘 한 10초 20초 만에 한번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1위 신호 지시 위반이고 2가 중앙선 침범, 3이 제한속도 위반, 4가 앞지르기 끼어들기 금지 위반, 5가 철길 건너무 통과 방법 위반, 6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위반, 7이 음주운전, 8이 무면운전, 9가 보도 침범, 10이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12가 화물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이렇게 12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청난 법률적 분쟁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12가지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 또 이걸 왜 주의해야 되느냐. 보통 교통사고 나면 보험 처리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돼 있으면 보험사가 다 처리해주고 형사처벌까지 받지 않는데 이와 같이 사망 중상해 사건하고 방금 이야기 드린 이 12가지 항목 과실로 교통사고 발생했다. 그럼 보험 처리로 끝나지 않고 본인이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렇군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에 따르면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결국 전과자가 되냐 안 되냐 이와 같이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그 12대 중과실에서 이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지시 위반인데 이게 신호 위반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호 및 지시 위반. 신호 및 지시 위반. 그렇군요. 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오늘 좀 저희가 이 신호 위반, 지시 위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기본이죠. 사실 보통 어떤 법률적인 게 있기 전에 규칙이 있습니다. 사실 이 신호 관련해서는 규칙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적어도 이와 같이 신호만 잘 지키면 요즘 많이 문제가 아니라 이슈화되고 있는 자율주행처럼 사실 기계적으로 움직이면 고장나지 않으면 사고 안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신호에 따라 진행한다는 말은 자율주행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사고 안 일어나는데 위반하면 사고 날 수밖에 없죠.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신호나 이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았을 때 이제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항상 그렇죠. 자, 이 신호 지시 위반 정확하게 이제 만약에 이제 청취자분들도 좀 헷갈리시는 게 노란불일 때 지나가는 거 이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신호 위반입니까? 신호 위반 맞습니다. 보통 녹색 신호 진행해도 된다. 적색 신호 멈춰야 된다. 여기까지는 아는데 황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갑자기 녹색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으니까 빨리 가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황색 신호의 도로교통법상 의미는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가 있다면 그 앞에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통과하고 난 뒤에 황색 신호로 바뀌었다. 그러면 교차로를 신속히 통과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진입하기 전이라면 멈춰야 됩니다. 진입하기 전이라면 그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지선하고 횡단보도가 있다면 횡단보도, 그다음에 정지선도 없고 횡단보도도 없는 교차로라면 보통 그 교차로 앞에서 멈추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녹색 신호 같으면 당연히 진행하면 되고 적색 신호 멈추면 되는데 황색 신호, 녹색 신호에서 바뀌었으니까 빨리 간다. 그러다가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쪽에서는 그 신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신호를 보고 네. 이제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게 되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시간 문제가. 예. 그렇군요. 자, 신호가 바뀌자마자 이제 출발하다가 사고 난 경우들이 많이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요즘에 보면은 또 그 제로백이라 그러나요? 네. 네. 네, 네, 10초 안에 100m를 몇 초에 이거가 이제 많이들 그러다 보니까 예. 전기차라든가 좀 급가속이 잘 되는 차들이 네. 슝 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네. 이러다가 이제 사고 났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신호는 잘 따랐죠. 바뀌자마자 출발했으니까 신호 위반은 아닌데 네. 방금 아까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노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도 지나가는 차가 있습니다. 네. 결국 이와 같이 명백한 신호 위반뿐만 아니라 노란색에 지나가는 차량하고는 이렇게 신호 바뀌자마자 출발하는 차량하고는 어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 신호가 바뀔 때쯤에도 신호 위반 그대로 하면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신호라 하더라도 바뀌자마자 곧바로 출발하면 신호에 따랐지만 그렇죠. 일부 과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판례에 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신호 위반이 아닌데 왜 과실이 있냐 없냐.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저희가 이제 사연 하나 소개해드리고요. 네네네. 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연 하나 제가 소개해드리죠. 네. 저는 10년차 운전자입니다. 약속 시간에 늦어서 급하게 운전을 하던 중에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해서 그대로 주행하던 중 정상 주행을 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12주가 나왔고요.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는데요. 교통사고 초범의 경우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네.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을 제가 접했을 때 네. 질문자님 좀 사건을 너무 좀 위험하게 접근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지금 일단 교통사고가 났는데 신호 위반했습니다. 네. 지금 오늘 할 주제인 12대 중과실 중 1호 사유에 해당되고요. 신호 위반 기본과실 100대 0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잘못 다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또 다친 피해자가 전치 12주거든요. 네. 12주면 많이 다친 거예요. 그렇죠. 경찰에서 보통 경상, 중상 판단할 때 기준이 2주까지는 경상으로 보고 3주부터는 중상으로 보거든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심각한 부상 입은 상태인데 교통사고 초범이다. 질문 주신 분 초범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벌금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사실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이렇게 형벌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교통사고 초범이면 벌금이다라고 접근하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하. 실형 선고 받을 수 있거든요. 네. 물론 맞습니다. 이 교통사고라는 것이 과실범이고 또 보통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액은 전부 다 보상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처벌 자체가 좀 약하긴 약해요. 네. 하지만 이렇게 접근하면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네. 지금 가장 지금 이분이 잘못하신 게 이제 신호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정상 주행을 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힌 사고인데 네. 이게 이제 초범이어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느냐. 요 질문 자체가 조금 네, 위험합니다. 모순이 있는 지금 거죠. 이렇게 사고 났을 때는 뭔 생각부터 해야 되냐면 네. 피해자하고 어떻게든 합의를 봐야 됩니다. 무릎 꿇고 뭐 손을 빌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지 네. 어떻게든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니면 약하게 하기 위해서는 네. 피해자와 합의 사실 어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한 변호사보다도 더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렇게 제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게 일단 우선이 돼야 되고 그러면 벌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 정도 지금 신호 위반에 전치 12주란 말이죠. 네네네. 상당히 중상 중에 중상인데 네. 보통 이제 뭐 이런 사건들을 많이 맡아보셨으니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네, 보통 처벌을 이런 받게 경우 되나요? 초범이면 사실 곧바로 실형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받을 가능성이 많고 다만 피해자하고 합의가 안 됐고 피해자가 엄벌에 처한다는 진정을 계속 놓고 한다. 그러면 네. 실형받을 수도 있죠. 그렇군요. 지금 벌금을 생각한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죠. 네. 벌금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저도 이제 그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에 보면은 네.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우리 기사님들 네. 그 신호 잘 안 지키고 뭐 빨간불인데 뭐 그냥 막 통과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많죠. 예. 이런 경우는 오토바이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신호 위반하는 경우 많이 보입니다. 네. 뭐 모든 오토바이 운전자분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근데 유독 보여요. 보통 신호 대기 중이면 뒤에 있던 오토바이가 차간 주행하면서 정지선 앞으로 와서 항상 체육 앞에 있다가 그렇죠. 또 신호가 바뀔 때 어느 정도 예상해가지고 먼저 출발하고 네. 또 신호가 바뀌고 난 뒤에도 그냥 출발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오토바이는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자동차하고 사고가 나기 때문에 네. 결국 본인이 신호 위반하고 본인이 다치고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죠. 그렇군요. 예전에는 그 오토바이 무보험 차량들이 꽤 있었는데 그렇죠. 최근에 어떻습니까? 네,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요즘에는 책임보험까지는 어느 정도 가입합니다. 문제는 종합보험까지는 아직까지 보험료도 비싸고 종합보험 가입 안 시켜주지 않는 보험사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 사고 나면 이제 본인이 다치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뭐 자동차 다쳐봐야 얼마 다치겠습니까? 경상을 입어도 본인은 오히려 그 상대방 합의해야 되고 합의 못하면 종합보험에 가입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호 위반해서 본인 몸 다치고 치료 못 받고 형사처벌 받고 오토바이 운전자 그렇게 됩니다. 네, 특히나 이 방송 듣고 계실 오토바이 운전자분들 또 이 퀵 서비스라 그러죠. 또 음식 배달하시는 분들 특히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아까 그 신호 바뀌자마자 출발하다가 사고 난 거 대법원 판례 한 가지 소개해 주시려다가 저희가 넘어왔는데 그 판례가 어떤 겁니까? 네. 보통 신호가 바뀌고 난 뒤에 출발하는 경우 많습니다. 이 부분은 신호 위반에 해당되고요. 그런데 신호가 바뀌자마자 출발하는 경우 이건 신호 위반 아닙니다. 그거보다 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신호가 바뀌기 전에 출발하는 예측 출발. 그렇죠. 이거는 신호 위반에 해당됩니다. 바뀌자마자 내가 먼저 출발했는데 뭐가 문제되느냐, 신호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교차로에서 신호 체계는 상대방 신호 끝나면 자기 신호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근데 끝나고 난 뒤에도 지나가는 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또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호가 바뀔 때쯤에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종종 있으므로 신호가 바뀌어 진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경우에도 자신은 신호를 준수하면서 운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살펴보고 그러한 차량이 있다면 주의하면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할 주의 의무가 있다. 이거 위반하면 일부 과실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내 신호를 보고 출발을 하더라도 양측 또는 맞은편에서 그 신호를 지키지 않고 오는 차가 올 수 있으므로 여기에도 우리가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런 대법원의 판례네요. 특히 신호가 바뀌었을 때 출발하는 차한테. 그래서 보통 출발할 때 곧바로 출발하지 마시고 자신의 차량 제로백 성능 시험한다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요. 한 2초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설마. 이제 보통 이게 운전하시다 지루하시니까 보통 초등학교 학생들이 신호 바뀌면 바로 뛰어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게 이제 사고로 이어질 차량 운전자가 같은 행동을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차라리 2, 3초간 주의 한번 살피시고 출발하시기 전에 계기판도 한번 보시고 출발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교차로에서는 소나 거북이처럼 출발하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교차로 신호가 있다 하더라도요. 이게 신호 위반하는 차량 나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신호 위반하면 사고 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북이처럼 제한 속도 있더라도 그것보다 더 줄이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반짝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네, 놀랐습니다. 표정은 별로 놀라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표정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교차로에서도 항상 느긋하게 출발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정 변호사님은. 자, 반짝 퀴즈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 푸짐한 선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에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자, 푸짐한 선물 준비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시고 오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쉽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교차로에서 비보 좌회전 시 빨간 신호에 좌회전해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자, 교차로에서 비보 좌회전 시 빨간 신호에 좌회전해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지금부터 바로 여러분의 정답 또 답 또 여러분의 그 비보 좌회전과 관련한 사연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아니 나선홍 씨 그것도 몰라요? 아니 빨간 신호에 해도 되지.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 무슨 소리예요? 하면 안 되죠. 이런 분들 계실 거고요. 자, 우리 정 변호사님께서 힌트를 네, 이거 힌트 너무 답에 가까운 힌트를 주시면 안 되고요. 네네. 일단 기본에 충실하시면 답을 맞추실 수 있고 네. 제가 하나 다른 예를 한번 들면서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예를 든다면 네. 상시 유턴이라는 게 있는데 상시 유턴은 녹색 신호 뭐 적색 신호 다 네. 유턴 가능합니다. 이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상시 유턴은 이제 네. 녹색이나 빨간 거나 항상 유턴을 할 수 있다. 네, 다른 말씀이시죠.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네. 단선은 붙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유턴은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보행 신호 들어왔을 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군요. 자, 반차 퀴즈.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시 빨간 신호에 좌회전해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연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운전면허를 딴 초보 운전자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도로 바닥에 흰색 점선과 흰색 실선이 있잖아요. 특히 터널 안이나 고가도로 혹은 횡단보도, 교차로 근처에 흰색 실선이 그려진 곳이 많은데요. 점선과 달리 흰색 실선으로 된 곳은 차로 변경을 하면 안 되나요? 지인이 실선에서 차로를 바꿀 때 상대차가 속도를 내서 들이받아도 상대차 과실은 없다는데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네네. 네, 이렇게 질문을 진짜 주셨습니다. 이 흰색 실선에서 차선 변경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예까지 드셨는데 뭐 예가 맞지는 않지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렇군요. 차로 변경 해야죠. 안 할 수는 없어요. 네. 차로 변경 안 하고 직진만 하다가는 목적지에 못 가죠. 부산까지 가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로 변경 누구라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차량 통행에 방해되지 않을 때 다만 그때 차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기본 과실이 보통 변경하는 차량 과실이 70%, 직진 차량 과실이 30% 정도 주어지거든요. 직진 차량도 30% 과실을 줍니까? 왜냐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차로 변경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또 이게 신호 위반도 아니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로 변경하는 차량이 보인다면 본인 또 양보를 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어느 정도는 두고 있습니다. 보통 그 양보 안 하다가 이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차로 변경하는 차량 또 자기가 우선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진행하면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물론 과실 비율에 있어서는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사고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또 문제는 흰색 점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차로 변경이 가능한데 흰색 실선은 차로 변경하지 말라고 사실 그어놓은 선이거든요. 그렇군요. 여기에서 차로 변경을 하게 되면 차로 변경 기본 과실 7대3에서 많게는 20에서 30% 100% 과실까지 주어지기도 합니다. 100%까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드신 우리 제보자님이 택시가 일부러 속도를 내서 들이받아도 그 상대차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렇죠. 뭐 일부러 속도 내는 차량은 많이 없겠죠.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보험 사기가 많이 문제됩니다. 차로 변경하는 차량을 노리고 일부러 동물의 왕국에서 그 먹잇감을 노리는 그 야수들처럼 기다렸다가 그런 운전자들이 있어요? 보험 사기 범들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그런 영상들을 봤는데 영상을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차로 변경 중 사고인지
보험 사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 정도로 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도 네. 전혀 알 수 없을 정도. 영상 하나 가지고 몰라요. 네네. 같은 운전자가 같은 영상이 여러 개 정도 있어야지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잘 모르는데 네. 그만큼 차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차에게 많은 과실이 주어지고 흰색 실선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20, 30, 100%까지 주어질 수도 있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출퇴근할 때 보면은 네. 그 교량이나 또 터널 네. 이런 데 보면은 그 흰색 실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막 그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보통 사고 나면은 과실이 100%까지도 네, 주어질 수 있습니다. 주어질 수 있군요. 또 사고 안 나더라도 요즘에는 블랙박스로 뒷차량들이 찍어가지고 아.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네. 100%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이 실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제와 연결되는 지시 위반에도 해당됩니다. 네. 흰색 실선이 뭐 어떤 국문으로 넘지 마시오라고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런 취지가 흰색 실선입니다. 그 운전면허 필기 시험 볼 때 가장 먼저 공부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 어떤 안전 표지판 네. 그리고 노면 표시 그렇죠. 이거 객관식 문제에 나오는데 이 흰색 실선 같은 경우에는 무슨 선이지 넘지 말라는 선입니다. 네. 넘으면 사고 나면 신호 및 지시 위반 12대 중과실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선, 점선 지금 청취자분들 잘 이해되시죠? 네, 실선은 네, 끊어짐이 없이 쭉 네. 정말 실처럼 된 실선이고 네, 네, 네. 점선은 페인트가 부족해서 칠하지 않은 게 아니고 여기는 가능하다. 네. 아, 그러니까 차로 변경을 해도 가능하다. 네, 네, 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어디 진입할 때 나들목 같은 경우요. 네네네. 진입할 때 점선과 실선이 같이 물려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아, 네. 보통 그때는 선이 두 개 그어져 있습니다. 네. 실선이 한쪽이 그어져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오른쪽은 실선, 왼쪽은 점선이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점선에서는 실선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뭐 반대 예까지 뭐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그 점선과 실선이 물려 있는 부분에서도 네. 교차로 진입하실 때 네. 나들목 진입하실 때 그 선들을 좀 잘 지키셔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때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어기면 당연히 실선 침범에 해당되고 12대 네. 중과실로 지시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정도에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실선으로 돼 있으면은 좀 더 진입하셔서 거기서 이제 점선에서 들어가시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런 부분들을 대한민국 어디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방송 저희 슬기로운 서울생활 나선홍입니다 해서 매주 수요일 법률상담 우리 정경일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4288번님이 실선 2개 있는 곳 사고는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아, 2개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네, 그 보통 사실 실선이 한 개냐 두 개냐에 따라서 법적 의미가 다르진 않습니다. 네. 다만 두 개가 그어져 있으면 시각적인 효과가 크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 통상 일반인들이 이야기할 때는 실선 넘지 마라고 그어놓은 선이다. 네네. 두 개면 절대 넘지 마라고 그어놓은 선이다라고 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둘 다 지시 위반에 해당되고 형사처벌 대상에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 개 실선은 절대 넘지 마라. 2개 실선은 절대 넘지 마라. 네, 이렇게 그러니까, 네. 해석하시면 되겠죠. 법적 의미는 똑같지만 이제 일반인이 말할 때는 우리 네. 그 진행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절대 넘지 마라. 절대. 네. 네네. 자, 우리 정경일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여러분 교통사고, 자동차 사고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사실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기가 처음에는 좀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방송을 통해서 질문하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에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매주 수요일 법률 상담, 오늘은 교통사고 관련해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대처법도 말씀드렸고요. 신호 또 지시 위반 관련해서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여러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 아까 그 반짝 퀴즈요. 반짝 퀴즈 오늘 힌트도 정 변호사님께서 아주 쉽게 내주셨는데. 아, 쉽습니까? 오히려 네네네. 많이 헷갈려 하실까봐. 그러지는 않고 뭐 오늘은 거의 정답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도 틀린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교차로에서
비보 좌회전 할 때 있잖아요. 비보 좌회전 시 빨간 신호에 좌회전해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어떤 청취자분께서 지금 차 안에서 친구랑 타고 가다가 이걸 싸웠대요. 친구는 해도 된다 그러고 자기는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그 운전하시는 분하고 다투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네,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네. 자, 교통사고 관련해서 또 여러분 상담해 드리니까요. 평소 궁금한 점들 그리고 내가 이런 사고가 났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런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에 0951번입니다. 자, 그 뱃살의 미쳐라는 닉네임을 쓰신 분이요. 반갑습니다. 정경일 변호사님 여기서 뵙네요. 제가 으라차차 애청자였어요. 하시면서 으라차차. 네. 화물차는 모든 도로에서 1차로 진입 불가인가요? 편도 2차로에서도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네, 보통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지정차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좌측차로 우측차로 있다면 우측차로로 통행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편도 2차로 같으면 우측차로가 2차로이기 때문에 네. 2차로로 통행하는 게 맞는데 네. 화물차도 추월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추월할 때는 1차로 통행이 예외적으로 가능하고 그렇죠. 또 좌회전할 때 네. 그럴 때는 또 예외적으로 1차로 통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차로 통행해야 되고 위반하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범칙금 과태료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네네. 뭐 2차로에 차가 없는데 나 1차로로 갈 거야 하다가 이제 그런 경우는 지시 위반이죠. 네네. 뭐 네. 차가 있든 없든 지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특히 야간에 네. 보행자들도 신호등 보행자 신호 적색 신호인데 차 없는데 가도 되겠지 이 생각하고 똑같거든요. 네. 예, 차가 있든 없든 지정차로도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저 신호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새벽이나 뭐 야간에 네. 이렇게 신호가 이제 그 황색으로 깜빡깜빡으로 바뀌는 경우는 이제 여기는 네. 좀 주의해서 이제 이 시간대는 지나도 된다라는 그런 사인을 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보통 신호등 신호가 주간하고 야간하고 다른 경우 많습니다. 네. 주간에는 차량들 많기 때문에 정확한 신호를 줘서 교통을 통제하지만 야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신호를 주게 되면 신호 대기 시간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죠. 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이 전멸 신호를 주는데 이거 네. 고장난 건 아니고요. 전멸 신호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신호 잘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문자 주셨는데 문자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3983번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3.5톤 화물차 운전하는데요. 가끔 무거운 짐을 싣고 다니는데 과적은 아닙니다. 신호등에 황색 신호가 들어와서 제동을 걸었는데 이 무게로 인해서 전방 정지선을 넘었더니 경찰이 와서 단속이 됐어요. 무거워서 그랬어요. 이렇게 어필을 했더니 그래도 위반이다. 그래서 스티커 발부를 받았습니다. 네. 너무 억울한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결국 딜레마 존이라고 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네. 노란색 신호에 정지선에 멈춰라. 멈추지 못하면 신호 위반에 해당됩니다. 사실. 네. 하지만 또 정지선 통과하고 난 뒤에 노란색 신호라면 신속히 교차를 통과하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호가 노란색 신호, 황색 신호에 멈추지 못해서 정지선을 넘어갔다. 네. 그러면 경찰은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거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 과태료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무거워서 그랬다는 부분을 어필하는 부분을 넘어서서 이의 신청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의 신청하면서 사실 멈추는 것이 불가능했다. 네. 정지선에 멈추는 것이 불가능했다라는 부분을 뭐 영상으로 좀 재현한다든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 네. 사실 그렇지 않다면 이 경찰관이 뭐 넘은 건 맞지 않느냐 사실 이렇게 하는 경우 아니 넘은 건 뭐 맞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청취자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짐이 무게 때문에. 적재가 됐을 때는 그 무게를 좀 감안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좀 아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이의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보통 통지서 받으면 통지서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네. 뭐 10일, 30일 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네. 그쪽에 문의하셔가지고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네. 사실 실무적인 부분은 저도 한번 확인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의 신청했을 때 이제 보통은 아유 잘 안 될 거야 안 받아들여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아예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이런 제도가 있으면 충분히 뭐 좀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영상 정도 제한만 한다면 이 신청하면 충분히 받아들여질 가능성 많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방금 이런 부분이 딜레마 존 구간에서 또 이러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많거든요. 네. 이제 정지선에 멈출 수 없어 가지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다른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신호 위반하는 차량과 사고 났을 때 이 차량 또 딜레마 존 구간에서 노란색 신호 위반했다라고 문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사고 안 났더라도 마찬가지로 평가받을 수 있으니까 네. 이 신청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딜레마 존 변호사님이 그러시니까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이죠. 네네네. 이 딜레마 존이라는 걸 좀 짧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보통 이 녹색 신호에 교차로 통과할 수 있으면 신속히 통과하면 되는데 네. 정지선 전에 노란색 신호라면 황색 신호라면 정지선에 멈춰야 당연히 됩니다. 멈추는 게 맞겠죠. 네, 근데 현실적으로 운전하다 보면 아실 거예요. 신호가 이게 바뀌자마자 정지선 앞이다. 네. 이랬을 때는 바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 밟는데 걸리는 시간이 0.7초에서 1초 정도 걸리고 또 제동거리가 있고 이 합친 정지거리만 하더라도 시속 50km일 때 한 22에서 26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황색 신호에 정지선에 멈출 수 없는 그 구간, 그 구간을 딜레마 존이라고 합니다. 네. 보통 이 정지선이 있다면 정지선에서 한 10m 내외, 20m 내외에서는 황색 신호 바뀌자마자 멈추는 거 불가능합니다. 네. 그 정도 구간을 딜레마 존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럴 때 이제 본의 아니게 신호 위반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노란색 그러니까 황색 신호에 멈추지 못했기 때문에 형식상 신호 위반에 해당되지만 네. 딜레마 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경찰관님도 잘 아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단속하는 단속 카메라도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셔서 네. 신호 위반으로 경찰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본인이 딜레마 존이라는 반박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딜레마 존 구간에 대해서 신호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판례의 입장입니다. 네네. 딜레마 존을 우리 청취자분들은 잘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근데 사실 이 딜레마 존 구간에 대해서 본인이 신호 위반에 대해서 형사처벌 안 받는다라고 이야기는 드렸는데 네. 신호가 바뀌니까 아까 전에 진행자님 이야기 주신 것처럼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기본적으로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될 수 있으면은 그 신호에 맞게 정지선 그 이전이면 당연히 멈춰야 되고요. 네, 미리 바뀔 걸 좀 생각해서 브레이크에 발을 올린다든가 네. 속도를 좀 줄인다든가. 네. 그렇습니다. 꼬리물기 궁금하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네. 자 초록불에 이제 진입을 했어요. 네. 근데 교차로 한가운데서 이제 멈춘 경우에 네. 이게 이제 꼬리물기 단속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전형적인 꼬리 물기죠. 보통 이 꼬리 물기는 신호가 적색 신호에 들어가면 이건 신호 위반이고요. 네. 그렇죠. 신호 위반 꼬리 물기고 신호 위반 꼬리 물기는 꼬리 물기로 뭐 이렇게 어떤 처벌하기 전에 신호 위반으로 처벌되니까 큰 문제 안 됩니다. 문제는 자신의 신호인데 교차로에 진입했는데 교통체증으로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다. 이럴 때를 대부분 꼬리 물기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보통 꼬리 물기 한 사람 말하죠. 아니 내 신호 보고 갔는데 이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교통체증 때문에 묻혔기 때문에 난 잘못 없어. 하지만 도로교통법을 보면 자신의 신호라도 교통 상황으로 네. 교차로를 통과할 수 없다면 진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때문에 꼬리 물기 같은 경우에 신호는 위반은 아니지만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네. 보통은 이제 그 운전자분들이 앞 상황을 보통 인지하게 되잖아요. 알죠. 내가 이 초록 신호지만 요 진입했을 때 꼬리물기 되겠구나. 네. 보통 인지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좀 운전자분들의 판단에 좀 잘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판단의 문제도 있는데 네. 아예
들어가면 이거 신호위반 100% 걸린다. 네. 그럴 때는 단속 경찰관 또 문제 삼는데 사실 네. 그런 경우가 아니라 들어갈 때는 문제 없었는데 뭐 앞 차량이 갑자기 멈춰버린다든가 네.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꼬리 물기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계세요. 꼬리 물기 때문에 내가 정지선에 네네. 일단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네. 뒤에서 빵빵거리는 분들 그렇죠. 계시거든요. 들어가라고 왜 안 가냐고. 그래서 또 이게 꼬리 물기에 단속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네. 네. 서로 좀 잘 배려하는 그런 교통문화. 네,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 오늘 전화 상담도 해드린다고 했는데 전화 한 통 네, 저희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직 연결이 안 됐나요? 네. 자, 0622번이며 오토바이도 일방 통행에서 역주행하면 위반되는지요? 흔히 보고 있는데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네. 일방 통행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방향으로 통행하라라고 노면 표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한다. 단순한 역주행이 아니라 일방 통행 방법을 위반해서 지시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고 나면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받고 뭐 오토바이라고 예외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1044번님이 오토바이에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끔 네. 보면은 그 번호판이 없는 무번호판. 오토바이. 네. 사실 예전에는 이게 상당히 많았었는데 네. 이게 예전에 40cc 미만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 부착 의무가 없었다가 최근에는 모든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오토바이에 번호판 부착 의무화가 됐습니다. 네. 됐는데도 가끔씩 번호판이 미부착된 경우 있는데 이거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다시 연결됐나요? 여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네, 서울 도봉구에 사는 박효성입니다. 박 선생님. 네네. 네네. 어떤 네. 제가 지금 2.5톤 화물차를 운행하는데요. 네, 2.5톤이요. 네, 그 탑차인데 그 제가 정지선에 선 차를 제가 조금 늦게 보는 바람에 네. 이렇게 부딪힐 뻔했는데 제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정말 가까스로 서갖고 그냥 살짝 그냥 가장 네네. 경미하게 부딪혔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어디 다 까지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네. 그 사람도 제가 견적서 보내달라니까 뭐 수리하겠다는 게 아니라 부딪혔으니까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네. 이게 지금 뭐 아주 뭐 경미 정도도 네. 아닌 네. 그런 사고인데 보험 접수하겠다 네. 이런 네. 거거든요. 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영상을 한번 봐야겠지만 보니까 우리 제보자님이 얘기를 들으니까 콩 부딪힌 것 같아요. 네. 번호판 뭐 그 기스 난 것도 아니고 범퍼 기스 난 것도 아닌데 네. 사실 이런 경우라면 사람끼리라면 때린 것도 아니고 뭐 부상 입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부딪힌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차가 파손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다친 것도 아닌데 보험 처리해달라. 우리나라 보험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사실 다치지도 않았는데 보험 접수해달라는 것은 엄연한 보험 사기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영상으로 한번 보셔가지고 또 제보자님뿐만 아니라 다른 제3자가 봐도 야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정도가 된다면 보험 처리해 주시면 오히려 보험 사기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드릴 수 없다 영상을 봤을 때 나 오히려 이 부분을 계속 문제 삼으면 경찰에 오히려 신고하겠다라고 아하. 하셔가지고 좀 강하게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는 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뭐 네, 말씀하시죠. 그쪽에서 자기네 보험회사에다 접수를 하고 예. 그냥 뭐 경찰서에 뭐 내가 안 해주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보통 보험 접수를 안 해주면 이제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해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을 발급받아서 보험 처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사고 나지 않았다면 가만히 있으면 교통사고 난 걸로 정리되니까 제보자님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해서 영상을 경찰에 제공해서 이거 사고 난 거 아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마디모 프로그램이라고 사고 났을 때 부상의 정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느 정도 확인하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습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이요. 네네. 그런 거 절차를 거쳐가지고
진짜 사람이 다쳤는지 차가 네. 파손됐는지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먼저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경찰에 네. 이 차량을 신고하는 것도 네, 왜 하나의 계속 방법이 문제 될수 삼아서 내가 있겠군요. 먼저 신고했다. 이게 사실 경찰관님 또 판단자 입장에 있다 보니까 네. 피해자가 신고하면 그 사람 말을 먼저 듣게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쪽 의견에 치중합니다. 네, 그런 네. 부분도 있으니까. 보통 이 정도면은 그냥 서로 네. 완만하게 합의를 보는데 네. 좀 무리하게 지금 보험 접수를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뭐 또 네. 병원에 입원한다든가 이렇게 나오면 진짜 사건이 커지죠. 네. 박 선생님, 네네. 네, 좀 이해가 되셨는지요? 네, 이해는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먼저 해야 됩니까?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경찰서에 신고한다라는 입장이라면 어차피 신고되는 거라면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네네. 자, 감사합니다.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해결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네, 수요일 법률상담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 오늘 12대 중과실 그리고 교통사고 법률상담 해드렸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됐습니다. 아이고, 네, 빨리 갔네요. 반짝 퀴즈 정답을 발표할 텐데 네. 너무 쉬웠죠. 네. 네, 제가 오늘 교차로에서 비보 좌회전 시 빨간 신호에 좌회전해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정경일 변호사님께서 발표해 주십니다. 정답은요? 네,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시 빨간 신호에 좌회전해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X입니다. X입니다.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네네. 지금 저희가 한 시간 동안 이야기한 게 신호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적색 신호에 하면 안 되죠. 네. 다만 아까 제가 힌트 드릴 때 이야기한 게 상시 유턴 같은 경우에는 적색 신호에도 유턴은 가능한데 그거하고 헷갈리지 마시라고 했는데 네. 그 힌트를 드리고 항상 좀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9306번님이 비보 좌회전 시에는 초록불에 당연히 해야 합니다. 네. 근데 초록불에 차가 계속 와서 좌회전할 수 없을 시 빨간불에 좌회전할 수밖에 없던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보통 어떤 상황인지 그려지는데 네. 전방 신호, 녹색 신호에는 차가 계속 오고 맞은편에서 그렇죠. 이제 적색 신호 되고 앞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지나가니까 방어막이 쳐진 것처럼 맞은편 차가 안 지나갔을 때 네. 다만 적색 신호인데 그때 좌회전하고 싶은 유혹은 있지만 좌회전하면 신호 위반에 해당되고 사고 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 어떤 상황인지는 알지만 네. 하시면 안 됩니다. 네. 3699번님이 정답. 네. 좌회전은 안 됩니다. 저도 해봐서 알아요. 경력자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5894번님 네, 정답 X고요. 오늘도 유익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8252번님 네, 두 분이 재미있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안전 운전을 위해서 빠지지 않고 듣겠습니다. 이러시면서 네, 정경일 변호사님 칭찬 문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이런 것도 읽어주시네요. 3920번님이 변호사님 오토바이 앞번호판은 왜 부착을 안 하나요? 좀 하면 안 되나요? 너무 난폭해요.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요. 네, 지금까지 오토바이는 항상 뒷번호판만 있었고요. 네. 최근에 앞번호판도 부착하자는 논의가 있는데 사실 앞번호판 부착하게 되면 단속하는 데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또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거센 항의도 예상은 되는데 네. 어떤 걸 선택할지 좀 논의도 하고 지켜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네. 듭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네요. 근데 또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도 스스로 네. 좀 교통법규를 잘 지켜주시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단계적으로 해서 영업용 오토바이에 먼저 한해서 네. 앞번호판도 먼저 부착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또 어느 정도 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전체 차량에 번호판도 부착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13 멋쟁이 주님이 발리에 갔더니 오토바이 앞에도 번호판이 있더군요.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저와 말이죠. 네. 정경일 변호사님. 네. 네. 어떠셨어요? 아유,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아주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제 속마음이 막 나올 뻔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앞으로 교통사고 상담 이 시간 정경일 변호사님과 계속 함께 해드릴 테니까요. 슬기로운 서울 생활로 여러분 연락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후반부에 좀 상담 사연이 많이 와서 다음에 변호사님 오시면은 오늘 보내주신 사연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사연 먼저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경일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요 슬기로운 자동차 생활 시간입니다. 네, 슬기롭게 중고차를 구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꿀팁 전수해드리는데 역시 오산대 문학훈 교수와 내일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황사 많다고 하니까요 하루 마스크 잘 쓰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이 시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슬기로운 서울생활 나선홍이었습니다.